자, 이번에는 18단원 집합의 연산의 필수예제 풀이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라는 집합 줬고요, B라는 집합 줬고요, C라는 집합 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놈 합집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냥 A랑 B랑 합치면 되지 뭐. 두 놈을 합쳤더니 1, 2, 3, 4, 5. 있는 원소는 다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교집합하래요. C 1, 3, 5, 7. 됐네요. 자, 교집합을 하면 공통 원소를 말하는 거니까 1, 3, 5. 얘네들이 공통이죠? 그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원소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3개밖에 없으니까 쭉 쓰고 넘어갑니다. 뿅.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집합 A와 집합 B를 주긴 했어. 자, 그런데 미완성이죠? 아직 완벽하지 못해. 자, 근데 이것도 약속이야. 여러분들 집합 시간에 배웠는데 이미 얘네들은 달라야 돼요. 얘네들이 같았다면 이렇게 두 놈을 쓸 수 없어요. 그쵸? 그게 집합이 약속이니까. 마찬가지로 A, B는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A, B는 다른 거야. 됐나요? 만약에 이랬는데 A, B가 같은 경우가 있어서 막 문제가 좀 이렇게 뒤틀려 있다. 그럼 사실 잘못 만든 문제예요. 그쵸? 집합에다가 원소를 3개를 써놨는데, 그쵸? 이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니? 없지. 그건 집합을 잘못 쓴 거죠.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간 A, B의 교집합이 3과 5다. 자,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3과 5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얘는 3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5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쪽 앞에 게 쉽니, 뒤에 게 쉽니? 당연히 뒤에 게 쉽죠. 그래서 A가 3이 되는 경우, 요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됐죠? 그럼 A가 만약에 3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되고, 그렇지? 1이 되고요. 괜찮나요? A가 3이 되는 경우는 얘가 1이 되면 되나요? 그쵸? 그러면 얘는 1과 2와 3이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B는 4가 돼야겠죠? 그럼 B가 4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됐죠? B가 4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A랑 B를 합집합하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합집합은 원소 다 써주면 됩니다. 1 있죠?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지만 여기 뭐도 있어? 4도 있죠? 그리고 5가 있네요. 이렇게 합집합은 1, 2, 3, 4, 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엔 B가 뭐일 수 있어? 그렇지. B가 이번에는 3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B가 3이 되면 얘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는 2, 3, 4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교집합이 3, 5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A는 뭐가 된다? 그렇지. 7이 된다. 그럼 A는 7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을 또 다 써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 3, 4, 5. 다 있죠? 2, 3, 4, 5. 그리고 7. 이렇게 합집합을 모두 다 원소나열법으로 세팅할 수가 있죠. 이렇게 A 합집합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간단한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눈가리가 있냐? 뭐 그런 문제겠죠. 여러분 눈 있죠? 공통 찾고 다 합치고 뭐 그런 얘기들이네요. 자, 유제들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의 왼쪽 문제를 보니까 1, 2, 3, 4, 5 전체가 이제 1, 2, 3, 4, 5니까 얘네들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얘기고, 갑자기 A에서 B를 빼래. 어머, C 대문자야. A에서 B를 빼래. 그럼 빼세요. 그냥 빼면 돼요. 막 이거 가지고 막 A가 아까 선생님 저 배웠어요. 차집합이니까요,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다시 얘가 여집합이 되는데요. 얘는 이제 드모르간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선생님. 물론 아주 훌륭한 개념을 적용시킨 거지만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A가 3개밖에 없고 B가 3개밖에 없는데 그냥 빼면 되죠. A에서 B 그냥 뺍니다, 여러분. A에서 B를 빼면 지금 3 하나가 날아가요,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니? 그렇지. 1, 2밖에 없겠죠? 그 집합이 아닌 거야. 전체는 뭔데? 1, 2, 3, 4, 5인데 거기서 1, 2가 아닌 거니까 누구만 써주면 된다. 그렇지. 3, 4, 5만 써놓은 집합이 답이 되고요. 그게 얼마다? 4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뭐 이런 거 연습하는 건 뭐 괜찮지만 실전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나는 집합의 연산을 좀 잘하니까 연산을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빨리빨리 답을 내야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을 X로 이렇게 지금 숨겨놨는데, 자, 이런 거 풀 때도 뭐 간단하죠. 자,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할 때 B의 여집합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전체를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그렇지. A 차집합 B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A 차집합 B로 바꿔버리는 거야, 얘를.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A라는 집합이 지금 1, 2x, x 플러스 3이 있는데 뺀 게 아무튼 4래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 결과물은 A는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따라서 얘가 A가 4가 있었어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 얘가 4일 때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X는 2인 경우고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정확히 쓸 수 있죠. 1, 4, X가 2인 경우니까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2가 됐으니까 1, 그 다음 5, 그 다음 얼마야? 10인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에서 그대로 B를 뺀 거야. A에서 B를 빼면 1, 1 없어지고 5, 5 없어지니까 뭐만 남니? 4만 남죠? 그래서 운이 좋았네요. 얘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 집합과 B 집합 구해진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합집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1, 4, 5,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만약 얘가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쓰면 반전 받겠죠. 그렇죠? 나머지 경우는 안 해봤으니까.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엔 얘가 4가 아니라 뭐가 4인 경우. 그렇지. 얘가 4인 경우를 해봐야겠죠. 그 경우는 X가 1인 경우겠네. 자, X가 1인 경우는 A라는 집합이 이제 1, 2, 4가 될 것이고요. B라는 집합은 X에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0, 3, 1 그대로 집어넣으면 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났더니 여기서 얘를 빼면 4가 남는 게 아니라 1, 2, 4가 다 남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까지 써주셔야 서술형에선 감점 없이 다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연산 법칙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차집합에, 그치? 이렇게 차집합에 여집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고 개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냥 B에서 A 빼고 끝내는 거지.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제 5번을 보니까, 유제 5번. 필수예제 3번 한번 보자. 필수예제 3번의 왼쪽 문제를 보니까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얘랑 같은 의미를 다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1번과 2번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교집합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둘은 포함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 A가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B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또 똑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를 뺀 것이 공집합이 된다고요? 어머, A에서 B를 빼겠다는 얘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놈에서 B가 가지고 있는 놈이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다 빠져버려야 돼. 그러면 B가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서 똑같이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차집합을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이기 때문에 A와 B가 아닌 놈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B가 아닌 놈은 이만큼이 될 거야. 아니, B가 아닌 놈이 요만큼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색칠하고 있는 얘네들이 다 B인 거야. 자, B가 졸라 크죠? A가 정확히 B 안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 의미 해석이 바로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또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문자 씨인데, 대문자예요. 다 바꾼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못 바꿨습니다. 미안해요. 자, 4번.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위에랑 같은 내용이죠? 이게 A에서 B를 빼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교집합의 합집합은 뭐예요? 누웠잖아. 다리를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자, 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놈을 합쳐서 전체가 된다고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두 놈을 합쳐도 전체가 된다. 두 놈을 합쳐도 전체가 된다.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이거의 여집합 그리고 얘의 여집합을 또 똑같이 벌어주는 거야.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드모르간 형님의 힘을 빌려서 A로 바뀌고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B가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으로 바뀌면서 5번도 똑같네?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것이 A가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건 좀 개념 설명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B와 A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가 돼요. 이렇게. 이 아닌 놈과 아닌 놈의 포함 관계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B와 A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B가 더 큰 놈으로 오니까 6번도 맞아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B에서 A를 뺀다? 근데 그게 이렇게 되려면 얘네들이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요 큰 놈이 B고 요 작은 놈이 A일 때 그때 요런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요런 차집합도 이렇게 뿌릴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똑같이 B가 A를 포함하고 있네요. 다 맞네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B가 A를 포함하는 그런 또 다른 표현들이다 생각하고 뿅 넘어갑니다.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두 집합 A, B가 있다. 완전히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집합 X의 개수. 됐나요? 자, 그럼 X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애들이 당황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A 빼기 B를요 얘랑 연산을 해야 되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요.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에서 B를 그냥 빼면 되잖아요, 여러분. A에서 B를 빼면 3, 4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남냐면 1, 2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거랑 합치겠대, 누구를? X를요. 됐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된대? 1, 2가 된대. 아니, 두 놈을 연산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대요. 그러면 두 놈은 표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교집합은 작은 걸 출력하기 때문에 1, 2라는 집합이 X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X는 1과 2를 원소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같이 해석해 볼까? 자, A랑 B랑 합치래. 합치면 되죠, 그냥. 합치니까 1, 2, 3, 4, 5가 될 것이고요. 똑같이 X라는 놈과 요 놈을 합집합으로 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얘가 튀어나왔잖아. 그쵸?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왔으면 두 놈은 포함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쵸? 합집합은 큰 놈이 출력이 되니까 X라는 놈이 이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 내용을 조합해 볼까요? 일단 나는 지금부터 X의 개수, 이 만들 수 있는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 X는 1, 2, 3, 4, 5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됐죠? 그런데 X라는 집합은 반드시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17단원에서 배웠던 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걸 여기서 써먹으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인터뷰하면 됩니다. 1아, 내가 지금부터 X를 만들 건데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1이 뭐라고 얘기하겠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2도 X한테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씩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의해서 답은 8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의 총 개수를 다 써보지 않고도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인터뷰 8가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넘어갑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집합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연산을 통해서 일단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유제도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고요. 밑에 유제 풀면서 비슷한 문제들 많죠?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풀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100점을 맞는다. 그건 아니야. 그냥 탄탄하게 개념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푸는 거 눈으로 이렇게 쓱 보고 문제집 쓱 보고 풀이 쓱 보고 자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이왕 할 거 지금 연산 똑바로 제대로 한번 연습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유제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의 왼쪽 문제 볼까요? 다음은 요런 놈들을 증명한 것이다. 증명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되어 있는데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돼 있으면 가나다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보기의 힘을 빌리는 거야. 아, 가에는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해놨고요. 나는 연산 법칙을 물어봤고요. 마지막 다도 좀 집합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집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약간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해놨구나 하고 이제 다시 보는 거죠. 일단은 여기 차집합이 있는데 그쵸? 얘는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꿨으니까 이 차집합은 처리가 된 거야.
그래 놓고 가에다가 채워야 될 놈은 그냥 채우지 말고 뭐 하래? 아까 보기에서. 그렇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 구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또 얘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찔렀으니까 주먹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얘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리고 다시 교집합에 A의 여집합.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도 교집합이고 여기도 교집합이라서 이렇게 뒤에 걸 먼저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쵸? 뒤에 걸 먼저 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앞에 걸 원래 먼저 해야 되는데 교집합 똑같으니까 뒤에 걸 먼저 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칙 중에서 결합법칙이라고 부르죠. 그쵸? 순서를 다르게 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갑자기 드모르간을 썼대. 드모르간을 써서 지금 식을 변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여집합으로 다 끄집어냈다. 이런 뜻이고요. 다 뒤집히니까 비합집합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합집합 C 그놈의 전체 여집합이다. 이렇게 드모르간을 썼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 즉 주먹질을 했으니까 얘가 찌르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도 밑에는 유제가 없죠. 오른쪽 문제를 먼저 풀어야죠. 오른쪽 문제를 푸니까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 요거 가우스 아닙니다. 그냥 괄호 중에 하나야. 그냥 괄호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성립한다. 집합 A, B의 포함 관계를 말하세요. 어머, A도 주지 않고 B도 주지 않고 그냥 이게 성립한다고요? 자, 한번 연산을 하라는 얘기죠. 일단 A 차집합 B, 요게 차집합이 꼴보기 싫으니까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주먹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났더니만 여기에도 A의 교집합이 보이고 여기에도 A의 교집합이 보이니까 마치 인수분해, 공통인수를 찾아내듯이 이렇게 괄호를 열어주시면 돼요. 공통으로 뽑아낸 거야. 그러면 남는 것을 그대로 쓰면 B, 합집합 그대로 남을 것이고요. 그대로 B의 여집합이 남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다시 교집합에 B가 있고 그것은 A다가 될 텐데 놀랍게도 B와 B가 아닌 놈을 합쳐버리면 얘가 전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와 A를 다시 교집합을 하면요. 전체 안에 A가 무조건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이 그냥 A가 됩니다. 근데 다시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교집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 A가 나왔대요. 그러면 교집합은 작은 놈을 출력하는 놈이기 때문에 A라는 놈이 B 안에 쏙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A, B의 포함관계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 이제 문제에서 포함관계를 말하라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가끔 낚시 문제로 아무런 포함관계가 없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으나 그걸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죠. 그쵸? 내가 너네를 속이기 위해 이렇게밖에 낼 수 없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줘 라고 문제 출제할 사람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포함관계를 물어보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놈을 포함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나올 리가 없겠죠.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죠. 2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B를 포함하는지 B가 A를 포함하는지 찍어보세요. 이렇게. 아무튼 오른쪽 문제 잘 해결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필수예제 5번인가요?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에 이제 보면은 왼쪽 문제에서 배수집합 또 대칭차집합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 양의 정수 K의 모든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고 한다. 뭐 A2면은 2의 배수를 다 모아놓은 거고요. A5면 5의 배수를 다 모아놨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요게 성립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여집합이고 여집합이고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얘 뭐 해야 돼? 전체 여집합을 다 보내야죠. 그래서 이 1번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게 드모르간 써가지고 전부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번과 얘는 똑같은 의미가 될 텐데 한국말로 해보는 거야. 4의 배수면서 동시에 6의 배수다. 그게 12의 배수니? 이렇게 한국말로 해보는 거야. 그럼 되죠? 4의 배수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게 누구야? 그치?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구나. 1번을 그냥 해석하려고 해봐. 말이 안 되지. 나도 못하겠다. 졸라 헷갈릴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드모르간을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교교니까 선생님 앞에 거 먼저 해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하는 거지 그냥.
왜? 2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누구야? 4의 배수. 바로 나오죠? 여러분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포함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놈을 교집합했을 때는 작은 놈 4의 배수가 더 작잖아. 원소의 개수가. 그쵸? 그래서 4의 배수 4의 배수가 튀어나온다.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이제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걸 물어봤으니까 3과 4의 뭐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됐죠? 2번은 안 되네요. 그쵸? 답은 2번인가? 됐지?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4의 배수 4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죠. 그쵸? 6의 배수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6이 안 되잖아. 그쵸? 18 같은 것도 안 되고. 그 다음 3번. 3번을 보니까, 이 친구 보니까 2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걸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뭐의 배수죠? 10의 배수. 자, 근데 2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보면 이것도 포함 관계가 있죠? 그쵸? 10의 배수는 전부 다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2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또 있고 합집합은 둘 중에 큰 놈이 나와야 되고 A2가 더 크네요. 그래서 2의 배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번은 맞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6의 배수면서 동시에 9의 배수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18의 배수죠. 그래서 얘를 A18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8의 배수 그러면서 4의 배수? 18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이걸 다 합치라고요? 와 이건 좀 어렵네. 그쵸? 18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다 합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건 보자마자 말이 안 되지 않니? 그치? 왜냐하면은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18의 배수는 18부터 시작을 하거든. 둘이 합쳐봤자 어차피 3의 배수 안에 있는 3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 안 되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도 옳지 않아요. 2번도 옳지 않아요. 모두 고르라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이렇게 치사하게 두 문제가 정답이네요. 그쵸? 5번도 한번 해볼까? 5번을 보니까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치래요. 그러니까 합치는 게 되게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거죠. 그쵸? 합치는 게 되게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좀 쓸 거냐면 뒤에 있는 놈도 곤욕스러워. 그치? 뒤에 있는 놈도 곤욕스러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 거야.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언제나. 교집합과 A2는 하나로 보고 분배를 해버리면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것은 6의 배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건 뭐야?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포함 관계가 있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거 튀어나오죠. 근데 연산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게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똑같네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답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2번, 4번 두 놈이 답이 됩니다. 그쵸?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배수집합에서는 합집합을 굉장히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놈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처럼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합집합을 연산하는 것이 좀 쉬운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포함 관계가 없는 놈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연산이 사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 이제 요 동글뱅이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해놨는데 A와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빼기로 바꿔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순서가 지금 바꿔서 생각하면 B에서 A를 빼는 이런 느낌이거든. 순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교집합은. 이렇게 이제 차집합 두 개를 뭐 해놨대? 합쳐놨대. 이게 이제 대칭 차집합 되겠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은 이게 표현한 방법이 이제 차집합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뭘로 하는 게 좀 더 계산할 때 유리하다고 했죠? 그렇지.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교집합을 빼주는 걸로 연산을 해주는 게 좀 더 여러분들 유리하대요. 그래서 1번을 풀 때도 요 동그라미 연산이 뭐라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A와 U를 합치면 U가 됩니다. 빼기. A와 U의 교집합은 A가 되네요. 그래서 전체에서 A를 빼버리면 A가 아닌 게 되니까 이 1번을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해볼까요? A와 A가 아닌 거야. 똑같이 두 놈을 합치면 전체가 되죠. 두 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걸 빼주니까 뭐가 돼? 그렇지. U가 되네요. 그래서 2번도 참이죠. 그 다음에 3번. 얘네 둘을 합치면요. A가 아니겠죠? 얘네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걸 빼주니까 뭐야?
그렇지. A가 아닌 게 되겠죠. 그렇죠. 공집합은 아무것도 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 놈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A가 아닌 거와 B가 아닌 거를 합치라고요? 어머. 아무것도 못하겠죠? 자, 거기서 빼래요. 누구를? 그렇지. A가 아닌 거와 B가 아닌 거를 교집합하래요. 그게 뭐가 되는지를 물어봤어. 와, 어렵죠? 근데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일단 요 놈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됐나요? 요 놈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요 놈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드모르 간에 의해서 A가 되고요. 얘는 합치는 걸로 바뀌고요. 얘는 다시 B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죠. 다시 요 녀석도 드모르간을 써버릴게요. 그러면 A가 되고요. 교집합이 됩니다. B가 되고요. 아니다가 되겠죠. 근데 요 친구께서 주먹질하고 다리 모양 보이니까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A 합집합 B. 됐지? 그거에서 빼기. 요 놈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대칭 차집합. 즉 얘랑 똑같다는 걸 지금 밝혀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것은 1, 2, 3, 4번. 4개가 모두 다 참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누가 어려웠어? 요게 어려웠죠. 그쵸? 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열심히 색칠을 해도 되는데 일단 요 정도 연산은 선생님이 하는 이 연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유제, 대칭 차집합에 관련된 유제 한번 잘 풀어봐. 알겠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연습합니까? 사실 집합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정말 쉬워서 문제를 출제할 때 졸라 어렵게 내요.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내신에서 집합을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킬러 문제 같은 거 내버려요.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풀 수 없고 실력을 키워서 킬러 문제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필수 예제 5번 한번 보자. 필수 예제 5번을 보니까 6번이네요. 미안. 6번을 보니까 왼쪽 문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들을 쭉 써놨네요. 전체 35, A는 17개, B는 13개, 합집합은 25개다. 다음을 구하세요. 정말 쉽네요. 교집합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쓴다고요. 근데 2개짜리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두 놈을 더하면 얼마야? 30. 거기서 누구를 빼준다?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집합 25를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그래서 1번은 5예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라고요? A에서 B를 빼라고요? 싫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게요. 찔렀으면 주먹질 해야지. 다시 요렇게. 됐나요? 그럼 요 놈은 다시 여집합이니까 여러분들 A가 아니다. 그리고 합집합 B.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드모르간에 의해서. 그쵸? 요 놈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가다라는 개념을 써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게도 합집합이라서요. 다 색칠하면 돼요. 비색칠합니다. 합집합이니까 그냥 그대로 색칠하면 되겠죠? A가 아닌 것도 색칠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네요. 자, 이걸 구하고 싶으면 누구를 구해야 돼? 요 놈을 구해야겠네요. 근데 요 놈은 식으로 쓰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고 있어요. 요만큼을 지금 빼고 있지 않니? 그게 이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A는 몇 개였어? 17개였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방금 여기서 구해놨어. 몇 개? 5개였네요. 그러면 17개에서 5개를 빼니까 12개죠? 이 12개의 의미가 답이 아니라 여기에 1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색칠한 빨간색은 12개가 아니면 되고 전체는 35개였으니까 35개에서 12개를 뺀 23개. 바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짠!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을 통해서 모두 다 도전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대요.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어느 학원의 수강생 70명 중에서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의 신청자를 조사한 결과 영어, 수학, 국어를 신청한 사람이 각각 45, 50, 48 영어, 수학 어쩌고저쩌고 따라띠리뚜 됐어요. 일단 여러분들 영어, 수학,
국어. 아, 탐구가 없어서 좀 속상한가? 4개짜리 안 나온다고요. 알겠죠?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 국영수가 중요하지, 당연히. 자, 아무튼간, 영어, 수학, 국어. 얘를 그냥 편하게, A, B, C.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각각 45명, 50명, 48명이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45, B의 원소의 개수가 50, 그 다음 C의 원소의 개수가 48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을 모두 신청한 학생은 31. 그러니까 교집합을 준 거야. 교집합을 줬고 교집합을 줬습니다. 2개짜리 교집합을 줬어요. 자, 이때 세 과목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4명이었다. 이건 뭔 말이야?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3개짜리를 이렇게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모두 다 수강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4명. 그러면 요 파란색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즉 3개짜리 합집합 그놈의 원소의 개수를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체 70명이었는데 4명은 그냥 놀고 있대요. 그러니까 66이 되겠죠. 이걸 준 거라고.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사람. 요 사람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사람은 세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얘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3개짜리 포함 배제 원리를 그냥 쓰면 됩니다. 하나씩 다 더하세요. 하나씩 다 더합니다. 45, 50, 48 다 더합니다. 45, 50, 48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씩을 뺄까요? 2개씩 다 뺍니다. 31도 빼고요. 32도 빼고요. 35도 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다 더하고 2개씩 다 뺐으니까 마지막으로 3개는 다 더해야죠. 3개짜리가 뭔데? 그렇지. 내가 원하는, 미안합니다, 답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더하기 빼기만 졸라게 계산해주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끈하게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95예요. 요렇게 하면 143입니다. 힘든 연산이에요. 98. 143에서 98을 빼면요 5가 되고요. 5에서 9, 아우 정말 3에서 13에서 9를 빼니까 4가 됩니다. 그쵸? 이제 45에서 뭘 추가시킨 게, 답을 추가시킨 게 얼마다? 66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이 얼마면 돼요? 그렇지, 2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신청한 사람의 수를 구하세요. 몇 명? 21명. 이렇게 이제 마지막 더하기 연산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필수의 이제 6번. 밑에 유제 똑같아요.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꾸 자살을 하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또 자살. 그러지 마, 얘들아. 하지 마. 응? 주워 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필수 예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전체는 20개, 원소의 개수가 20개, 그 다음에 X는 14개, Y는 8개의 원소를 갖는다. 이렇게. 근데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어디에? 이제 해설지 같은 걸 보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지는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글로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부등식으로 풀어버립니다, 얘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등식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봐.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이 안에 최대한 얼마나 많은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최대한 포개는 거야. 최대한 포개면 큰 원소를 가진, 원소의 개수가 많은 놈이 원소의 개수가 적은 놈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집합이 뭐 하겠니? 제일 크겠죠.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만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쏙 들어가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14개고 여기 8개니까 이 작은 놈이 Y라는 집합, 큰 놈이 X라는 집합이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놈의 교집합 중에서 가장 원소의 개수가 많으려면 몇 개? 8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뭐야? 8. 이렇게.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최소값은
요 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두 놈이 완전히 떨어지면 돼. 근데 두 놈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기 14개나 있고 여기 8개가 있어서 더하면 몇 개예요? 22개죠. 그 22개는 전체 20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네 둘이 최대한 떨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체 20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이 굉장히 멀리 떨어졌지만 요 전체가 20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합집합이 20이면 요 개수가 가장 적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할 때도 매우 쉽습니다. 얘가 14고 얘가 8입니다. 난 지금 교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합집합이 얼마라는 사실을 2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전체가 돼버린 거야. 그때 얘가 가장 작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답은 각각을 더해서 22에서 누구를 빼준다? 그렇지, 상대방. 합집합 20을 빼준다. 그러면 교집합 2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최대 8에서 최소 2를 빼니까 답은 얼마야? 6.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자, 바로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 똑같네요. 방금은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이번엔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은 최대가 되려면 얘네들이 최대한 멀어지면 돼. 멀어져서 전체가 되면 된다. 이게 바로 합집합의 최대가 되겠죠? 그 상황을 생각하고 싶어. 전체가 얼마야? 그렇지, 35죠. 전체가 얼마야? 40이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집합은 전체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40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끝인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합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뭉쳐야지. 맞죠? 뭉쳐서 한 놈이 다른 놈 안에 쏙 들어가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 합집합이 가장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바깥쪽에 있는 요 35, B라는 집합, 요 집합이 얘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합집합이 35로 가장 작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문제와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 둘 다 어떤 상황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한 놈이 다른 놈을 포함할 때, 그리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전체가 합집합이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면 바로 답을 쉽게 극단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튼간 최소값은 얼마다? 35다. 최대값은 얼마다? 40이다. 그래서 두 놈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75.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유제 연습하시면서 답을 내면 되고요. 가끔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 선생님, 3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넘어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풀이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개념만 가지고는 좀 풀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도전을 해보시고, 그쵸?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명제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